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좋았다가 오후에 다 하락으로 반전을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뭐 기대치에 부응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 없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도 잘 상승을 했다가 미국 엔비디아가 장이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6%인가요?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하락시킨 것 같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우리 증시가 약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시장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일단 미국 시장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 하락 마감을 해서 기분은 좋지 않은 하루였다. 하지만 너무 큰 실망도 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미수 신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장기전에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맘먹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 선물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큰 문제될 거 없는 하락이고요. 자, 아시아 증시는 뭐 미국과 요즘에 디커플링이니까요. 대체로 하락입니다. 하지만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뭐 실망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오늘 하락의 원인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표면상 이유는 SK 하이닉스 낸드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로 주가가 폭락을 한 거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겁니다. 뭐 그게 5%까지 하락시킬 거냐? 물론 시킬 수도 있지만 좋은 뉴스 나올 때는 상승을 안 시켰잖아요. 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3에서요 3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19.5에서 18.0으로 감소를 했다.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자, 일본 키옥시아가 2등으로 갔고요. 원래 삼성이 2등이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중국 스마트폰 감소 탓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 비중이 높은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인도 태평양 에너지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한국에 거기에 적극도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대립 관계가 더 커지는 데다가 반도체 이런 동맹을 맺으면 중국 쪽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하이닉스한테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는 30%지만 점유율도 1등이고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잖아요. 한 2배 가까이 높은데 중국 비중 오히려 낮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가 흐름이 오늘 안정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 부분 비중이 크다는 거,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이 점유율 하락으로 눈에 보이니까 19에서 18로 이런 부분이 투심을 좀 많이 악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하이닉스 지금 10만원 간당간당 하는데요. 글쎄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지만 조금 이거는 하이닉스한테 약간 부정적 영향이 좀 커요. 삼성전자는 영향이 별로 없는 뉴스인데 오히려 좋죠. 점유율이 올라갔으니까 삼성은 빠지면 안 됐죠. 오늘은. 근데 빠졌죠. 사실은 심리가 제 엔비디아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폭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빠졌죠. 0.7. 하이닉스는 10만원 정도 빠졌는데 10만원이 아니고 5천원 정도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빠지면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싸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물론 일회성 악재 같으면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2분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회복 뉴스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중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냐? 물론 뭐 지금 사서 좀 고생하면 뭐 이 이상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지만 뭘라고 사서 고생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러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올라봤자 끄적끄적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루하게. 오늘 저점과 고점. 오늘 저점과 고점이 굉장히 커요. 이 범위로 보면. 얼마입니까? 10만 8,500원에서 10만 3천원. 뭐. 이 정도에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건데, 내가 굳이 여기서 고생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보통은, 그것을 되돌릴 만한 뉴스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도 조그만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 악재가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더 큰 음봉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반영됐어요. 오늘 충분히 이 뉴스는 점유율 하락에 따른 5%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와봤자 작은 음봉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아니면 도지형 정도 이렇게 왜냐면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진 사람은 팔 필요 물론 없지만 신규 진입자는 지금 사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로 되돌리기에는 그럴만한 뉴스가 없다는 거죠.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얘기 넘어가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왜 영향을 안 미쳤냐면 시장 참가자의 거의 99%가 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0.25 정도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거는 괜찮은데 누구나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미국이 0.75니까 뭐 0.75인가 뭐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번 빅스텝 하면 이제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0.25씩 올리는데 미국은 0.5, 0.75씩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역전당하면 안 되거든요. 환율도 그렇고 자금 지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발걸음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총재가 향후 빅스텝을 펴지 않는다. 우리가 빅스텝이라는 얘기는 0.5예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시장에서 좀 특이할 만한 뉴스라고 하면요. 자, 법인세 얘기가 좀 나왔어요. 법인세 얘기. 법인세 그건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어제 오늘 뭐 그저께 해가지고 기업들이 왜 이렇게 돈불다리를 많이 푸나 좀 의구심이 생겼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확실히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이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묵혀놨던 투자 계획을 어제하고 오늘 발표를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삼성이 450조 엄청나죠. 그 다음에 SK가 오늘 발표했는데 230조, LG가 104조인가요?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가 63조. 그것도 3년 동안 현대차는. 그 다음에 뭐 두산 5조, 하나 뭐 37조. 뭐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대기업은 전부 다 투자 발표를 하면서 뭐 700조가 넘는 발표를 했는데요. 속셈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법인사이나 우리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좀 내놓으쇼. 근데 가능할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인하를 해주려고 의지가 강한데 야당이 협조해줄지 그런 의문입니다. 야당은 지금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투자 안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돈을 막 푸네. 이런 것 때문에
법 개정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표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니까, 또 그러면 또 표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또 법인세 인하를 싫어하는 또 국민도 많은가요? 저는 찬성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아, 고용도 늘어나고, 우리 그 고용된 직원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소비도 좋아지고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법인세 인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이런 쪽은 10%씩 감면을 해줬잖아. 이미 2년 전에 30%였던 걸 19%인가 18%까지 아예 감면을 한 번에 해줬잖아요. 우리는 25%에서 최고 세율을 20%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정도 혜택을 보냐면, 산술적으로 한 6%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20% 인하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가 20%낼 거 아니에요. 삼성 같은 데는. 50조 번다 그러면 10조가 세금인데요. 거기서 얼마를 빼주는 겁니까? 25%죠. 25%라면, 10조에다가 12조 5천억인데 10조만 내면 되는 거죠. 2조 원 정도, 2조 5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미지수다. 실제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식으로 와서 좀 오늘 특징적인 종목 뭐 봐드리면 글쎄 뭐 특징적인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철강,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정유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약주, 제약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정도가 강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등락률 상위하면 OCI하고 신성 ENG, 이게 다 태양광이에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태양광의 날이었다. 옹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태양광이 갑자기 올랐느냐? 뭐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죠.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면서 OCI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분기 OCI 실적 나왔을 때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거다.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러시아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러시아를 암만 제재해도 먹히지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자력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풍력도 단위당 효율이 태양광보다 더 어렵잖아요. 바다 위에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광 쪽의 수요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20%가 늘었다고 그래요. 20%인가요?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다. 20%가 아니라 2배 가까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비가 급증한 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면 좀 중장기로 접근해도 되겠죠. 그래서 역시 대장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딱 세 개만. OCI, 폴리실리콘 대장. 왜냐면 유일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셀, 전지 1등이니까. 거기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 얘는, 그쪽에 사업이 거의 95% 이상이 다 집중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종목 위주로 몇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빠졌고 1%. 자, 많이 빠진 종목 볼까요? 뭐 시가총액 많이 글쎄 이게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뭐 이런 세형 DNM이나 60% 50%잖아요. 이런 건 뭐 정리매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리매매 할 때는 상한가, 상하한가 이런 게 없잖아요. 관심 없고요. 이런 종목은 QSI, 토박스 코리아 다 이름도 생소한 기업들이 좀 빠졌는데 좀 의미시 빠진 종목은 좀 찾기는 어렵네요 보니까. 자, 뭐 특별히 뭐 의미가 있게 빠졌다 할 만한 종목은 없어요.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광 종목이 오른 겁니다. 태양광 종목이 오늘 제일 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하루 올랐다 하루 바뀌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기 어려운데요. 하루 올라왔다 하루 떨어지더라도 올라온 것만큼 빠지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주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주 투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게 심할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한번 잘못하면, 잘 타면 좋은데 잘못하면 계좌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가치주 우량주는요 조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마 뉴스 없이 그냥 막연히 올랐다 그러면 파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재료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종목은 좀 끌고 가보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이 좀 지켜보는 거예요. 유럽 쪽에 설비 투자가 늘었다니까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고, 수요가 없었을 때도 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런 거는 조정 받을 때 좀 더 이렇게 비싸서 못 살, 지금은 따라가서 사기에는 비싸니까 조정받으면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또 안 떨어져요, 그 종목이. 그게 참 주식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전강 후 야구로 끝나서 별로 여러분들 진이 많이 빠진 시장이고 실망을 많이 했을 건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 제목에도 다뤘다시피 미수 쓰지 마세요. 장기전인데 미수 신용 쓰면 장기전 못해요. 좀 장기전 해야 돼요. 지금 전쟁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장기전 할 때는 미수 신용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돈까지 빌려다 거기다 미수 신용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몇 배의 신용인가요 이건? 더블 레버리지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사서 미수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사람. 답 없죠. 이게 거꾸로 움직였다가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욕심내야 될 시장이 아니고요. 방어전을 치르면서, 참호전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참호전 치르면서 장기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미수신용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